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5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또 증시가 어제와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가 2,900억 매수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을 3,600억 매수하면서 오늘 양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다우, 나스닥이 1%, 2% 각각 올라가면서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유럽 증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어제 CPI 지표가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CPI 지표는 이제 2월 기준으로 해서 6% 올랐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불안감을 좀 줄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급락했던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움직임이었고요. 지금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온 것이 3월 금리 상승이 0.5%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지만 SVB 사태와 함께 또 이제 이 CPI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인상 확률이 0.25%로 지금 92%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지금 3월 21일, 22일이죠. 그때 FOMC가 열렸을 때 0.25%를 금리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6월 9.1%를 올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6%까지 떨어졌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평소와 비슷한 수준, 2% 수준까지 떨어지기에는 많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고금리로 유지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이제 더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SVB 사태 이후에 사실 SVB 사태가 지금 커버가 되면서 도미노처럼 그런 시장이 무너지는 현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2의 그런 SVB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지만 그 경기 침체도 결국에는 시장이 대응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증시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급락을 하면서 121선을 깨고 내려갔었는데요. 증시가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61선과 121선 사이에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증시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전처럼 이제 한번 하락을 시작하면서 쭉 떨어지는 분위기가 더 나올 것인지는 이번 주에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지금 2400선, 2300선을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한 만큼 쉽게 지금 증시가 다시 2100선으로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유지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를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가 다가올수록 증시는 좀 더 빠르게 반등을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제 2500선 상단을 다시 테스트를 하면서 추가적인 흐름, 상승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그 사이클은 제가 이제 매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3천억 정도 매수를 해 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또 크게 매도 없이 거의 뭐 부합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도했던 양을 그대로 매수하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외국인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1조 정도를 또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최근의 이 흐름은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0포인트입니다. 3% 정도 상승했고요. 음봉의 거의 대부분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21선을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크게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던 그런 중에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반등의 여지를 또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런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제 완화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코스닥 종목 위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타겟팅을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지가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코스닥에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시장이고요. 환율은 1312원이네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정체해 있는 모습이고요. 고점은 이제 1300 한 40원 정도 되나요? 3, 40원 정도가 되고요. 저점 자체는 이제 129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갇혀 있는 흐름이고 이렇게 환율도 같이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단 라인에 그런 저항선을 뚫고 쉽게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완화, 금리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질수록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환율도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입니다. 선물 지표는 또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0.83%, 1% 조금 안 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유럽 증시가 지금 상당히 크게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가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꽤나 이제 전체적인 증시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탈리아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증시에 대한 흐름이 조금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SVB 사태도 그렇고 지금 금리 사태도 금리 이 상승 분위기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시장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이때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하루하루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천천히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체적인 추세만 바라보는 것이 사실 투자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도 만약에 증시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이 이제 서서히 멈추어 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3차 세계대전으로 좀 그렇게 확전이 된다면 상당히 그것은 우려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큰 이벤트가 다시 한번 벌어진다면 당연히 이제 증시 전체가 좀 많이 빠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지금 이제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물은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채권 시장 보겠습니다. 채권은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3.6%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3.6%, 5%, 뭐 7%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도 고점을 찍고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지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증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같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흐름이 반전이 될지 아니면 계속 그 제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천히 앞으로의 상승장 혹은 반등장을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10원 상승해서 5.4% 상승했고요. 17,69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어제와는 또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만큼의 하락을 바로 전부 다 채워주진 못했지만 상당 부분을 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이제 적었고요. 그러나 이제 가격대는 17,750원으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뭐 50원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별 거래량은 어제와 유사했습니다. 868만 주, 거의 뭐 동일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내린 거래량이 거의 또 비슷하게 나오면서 내렸던 부분을 그대로 또 이제 밀어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한 120원 정도 차이 나지만 크게 지금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PI 지표가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오면서 증시 전체가 좀 반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그 회복을 해주면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래량 자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2,500만 주가 터지고 그 이상으로 지금 나오는 거래량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전보다 확실히 평균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7,400원 그죠? 이제 한번 뚫어봤다고 이번에는 또 가볍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7,400원을 뚫고 다시 한번 위로 가주었고요.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던 그 박스권 밖으로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음봉이 생각보다 길게 나왔는데 또 오늘은 그 음봉을 그대로 메워주는 양봉이 나오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선물 지표를 보았을 때는 또 이제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또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한다면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거래량도 늘어났고 상승 흐름이 조금 상승에 대한 힘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 테마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N자로 완벽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뭐 이때는 이제 긴 꼬리를 달고 상당히 조정을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을 했는데요. 확실히 지금 아직까지 이때 터져준 그 거래량 그리고 그런 상승에 대한 힘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전 KPS, 뭐 일진 파워, 뭐 우진, 오르비텍 다 비슷합니다. 네, BHI도 그렇고요, G2 파워도 그렇고요. 다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관련 테마가 움직일 때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 에너지 테마가 다시 한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자력 관련한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명분이 좋은 그런 소스들이 3, 4월에 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흐름을 한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흐름이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이때처럼 나올 것인지는 아니면 뭐한 조금 폭을 줄여서 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저점이 왔을 때, 내려왔을 때, 그리고 혹은 생각보다 많은 이 조정을 주었을 때 조금씩 계속 매수를 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단가를 낮춰 놓고 그리고 수량을 이제 많이 늘려 놓았을 때 그때 다가올 수 있는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최고점에서 그죠? 전량을 팔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나의 기준보다 조금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서서 이제 지분을 이제 줄여가도 됩니다.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는 거죠. 이제는 반대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적어도 이 상단 박스권 이상으로 치고 나가서 그 이상으로 이제 치고 나갔을 때는 3만 원은 쉽게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지금 박스권 라인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요. 이 상단 라인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7,400원을 뚫고 일단 2만 원대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36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51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만 보더라도 어제 오히려 이제 5% 이상의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을 시킬 때는 또 오히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진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가 기준 그죠? 17,800원에서 16,000원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는 150만 주 정도를 털린 거고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양매수를 지금 3일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일 요때는 이제 실제 이 매수량은 이제 매도로 좀 접근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인상 깊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뭐 실제 이 매수량을 봐야 되겠지만 코스피에서 크게 매수를 하지 않은 날입니다. 오늘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이제 740억을 매도했던 그날인데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 매수세가 붙어 있다. 수급 자체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중에는 이제 금융투자, 보험, 투신이 모두 매수했고요. 특히 투신은 어제 22,000주 가볍게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또 13만 주 매수를 하면서 어제 주춤했던 그 매수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2월 20일부터 거의 3월 15일까지 네,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수를 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는 어제 매도했던 것을 또 그대로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네,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한 흐름에 지금 집중을 할 필요가 없고요. 네, 증시에 대한 흐름은 그냥 시장의 그런 흐름으로 맡기게 두고 우리가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추세에 대한 흐름이 반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좋은 자리가 생긴다면 좋은 자리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리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사실 이 증시 전체가 반등을 할 때는 전반적인 그런 우량주 종목들을 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종목들도 제가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잠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했죠. 네, 40만 주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오늘은 크게 증가 없이 조금 이제 상환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0만 주 수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크게 이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뭐 계속 줄어 있습니다. 일별 공매도 거래량은 어제 오늘 거의 유사했고요. 네, 잔고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제 뭐 하루 잔고가 올랐다라고 해서 이대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지금 공매도 잔고가 계속 상환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요. 특히 그 공매도 상환이 진행되었던 그 구간 자체가 주가가 계속 갇혀있던 그 박스권 안에서 상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한 700만 주 정도 상환이 되는 그 상황에서 외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계속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런 와중에 대차 잔고 또한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구간 자체는 매집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동안 계속 이제 좋은 소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눌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폭발할 때도 되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증시에 대한 흐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증시에 대한 흐름에 집중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점이고요. 준비되었다면 결국에는 출발을 할 것이고, 네, 오늘 못 갔다면 내일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얻으려고 엄청 뭐 욕심을 내서 지금 안 오르면 매도해야지라는 접근보다는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접근으로 천천히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지금 이제 코스피도 많이 하락을 했고 좀 오랫동안 횡보도 했고, 네, 단가를 이제 맞추면서 모아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지켜보면서 네, 상승을 기다리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히 지금처럼 계속 네,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장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일러서 대차장고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늘도 이제 종목 뉴스를 보시면 대차장고 감소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체결이 49만 주, 상환이 120만 주 되어서 잔고가 또 76만 주가 감소를 했고요. 대차잔고가 2,570만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근래 들어서 대차잔고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지금 계속해서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또한 네, 지금 추정 대비해서는 실제 물량이 조금 매수량이 줄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서 12.7%까지 네, 매수량을 높였고요. 어제처럼 많이 내렸던 그런 그 구간에서도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연기금 투자자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구간 동안 누군가는 꾸준히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네, 금액적으로 따지면 벌써 올해만 1,000억 이상으로 지금 매수를 들어가지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좀 빛을 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네,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1조 1,500억 규모의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수주를 했습니다. 자, 저번에도 이제 카자흐스탄에 긴급하게 두산의 사장단이 방문을 해서 이 가스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주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영상에서 염두해 두지 않던 그런 소스였는데요. 오늘 또 깜짝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네,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14일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삼루카즈나의 자회사인 투르키스탄 LLP와 투르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계약을 맺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카자흐스탄 현지 건설 바지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번 사업을 따냈고요. 계약 금액이 1조 1,500억 원으로 네, 매출 기준의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이제 에너지 규모는 1000메가와트급이고요. 복합화력 발전소는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도 EPC 방식으로 네,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설계와 조달, 시공 모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플랜트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수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사를 따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공사를 따내는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잠재적인 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국가이기 때문에 네, 카자흐스탄에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그런 원자력 발전 건설에 또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두산 에너빌리티 입지가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네, 기쁩니다. 그리고 네, 복합 화력 발전소 네, 공사 수주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최근에 이집트 원전도 그렇고 이 복합화력 발전소도 그렇고 EPC를 통해서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 이렇게 설계까지 그죠? 이 네 가지를 총체적으로 맞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계도 되고 기자재 공급, 특히 최근에 많이 밀고 있는 핵심 사업이죠. 그래서 SMR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지금 화력 발전도 그렇고 지금 기자재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프로젝트에 이렇게 영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많이 여러 개를 찍어내서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설치와 시운전까지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유지 보수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기자재 공급과 그 다음에 네, 유지 보수 같은 그런 서비스죠. 네, 서비스 위주로 지금 사업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건설 위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기자재 공급과 서비스 위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보다는 확실히 좀 수익성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네, 시장을 확대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더 유리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깜짝 소식과 함께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가 1조 1,500억 그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3월 말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울 3, 4호기가 2조 3천억 네, 최소 2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SMR 관련해서 기자재 공급 계약도 진행을 했고요. 아직 원자로 계약까지 진행을 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올해 목표가 6천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세 개를 합치면 벌써 두산 에너빌리티가 4조 그죠? 4조 이상을 지금 수주를 한 겁니다. 네. 3월까지죠. 네. 1분기 만에 올해 수주 목표 8조 6천억을 네. 지금 거의 절반을 달성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매분기 4조 이상의 그런 수주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7월 달에 그 본계약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폴란드 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제외하고도 지금 이제 8조 6천억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그런 전성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산업부가 이제 UAE와 또 정상외교 성과 이행 후속 조치를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주요한 기업으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했고 이번 회담에 그래서 양해각서 MOU랑 그 다음에 뭐 그런 성과 이행 상황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UAE와 지금 그런 에너지에 대한 협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300억 불이었나요? 네, 그런 대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분명히 저는 100%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원전과 수소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산업 어떤 산업인지 그리고 어떤 산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흐름이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UAE 소식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내부 정책입니다. 지금 창원시 계속해서 이제 방위와 원자력 국가 산단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지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의 핵심 공단이 있죠. 네, 창원시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본사가 있을 만큼 상당히 이제 그 원자력 관련 기업들도 많고요. 네, 그런 산업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산단을 지정을 하면서 1조 4천억을 투입을 해서 생산과 연구 집적지를 조성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추후에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이 되면 7조 9천억 원의 직접 투자와 그 다음에 15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고용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거의 20조 가량의 그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 주변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뿐만이 아니고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도 지금 이제 경주시에서 SMR 국가산단 최종 선정을 했고요. 4천억 원 규모로 또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국가산단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천억을 들여서 2030년까지 경주시 문무대양면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SMR에 대한 연구와 그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만들 수 있는 ISMR에 대한 그런 뭐 조성, 평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주 커질 수 있는 그런 SMR 시장을 대비해서 드디어 지정이 되었고요. 2030년 완공이라 사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확실히 관련 산업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괜찮고 그런 시장 상황도 괜찮고 그다음에 정책적 주변 환경도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박자가 지금 잘 들어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는 침체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소식은 있지만 그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폭발적인 흐름은 아무도 막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런 결실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엑스에너지가 이제 영국 소형 모듈 원전 SMR 부지 확정을 했고요. 대림건설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번디시 뉴클리어와 협력을 해서 하트풀 원전 인근에 건설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이어서 엑스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직접 투자한 그런 엑스에너지도 이렇게 SMR 부지를 계속 확정을 하고 있고 여러 국가들과 또 협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괜히 SMR에 대한 그런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정말 반도체 업계의 그런 TSMC와 같은 그런 에너지 업계의 TSMC처럼 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는 뭐 어제 내렸던 것을 회복하는 데만 그쳤지만 뭐 내일도 사실 증시가 좋지 않다면 또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횡보 구간을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장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재무적인 체력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런 주변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것이고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 산업의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좋아하시잖아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까? 그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왔고 그런 정책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런 좋은 이 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되고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만큼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그런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투자가 집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 좀 반응이 늦었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전성기를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좋은 주가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그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하지 않게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올해도 계속 들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서 예상보다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는 꾸준히 들고 갈 예정이고요. 네. 저는 이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가를 낮추었고요. 사실 지금 수익권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지켜볼 예정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